자, 경찰 면접 코칭 마지막 부입니다. 4부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다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저환산임에도 합격한 사례, 환산이 낮음에도 합격한 사례. 아까 7명 있었죠? 7명 있었습니다. 자, 충남청 공채 응시했는데 환산은 1.4배였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모란 학생 부산청 공채 응시했는데 환산은 역시 1.2배였는데 다 합격을 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환산에서 합격했단 말은 면접에 잘 봤다는 얘기죠. 면접에서 뒤집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이제 합격한 사례, 불합격한 사례, 그 다음 환산 배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종합 살펴본 결과 앞으로 경찰 시험에 최종 합격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 앞에 영상을 쫙 보면 이렇게 하면 다 합격하였구나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뭐겠습니까? 이거죠. 환산 1배수 안에 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환산 배수 안에 든 사람 아까 인적성 문제인 사람 빼고는 다 합격했죠. 물론 본인들이 열심히 했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일단 1배수 안에 들면 합격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체력을 시험을 앞두고 부상을 입는 거 조심하라고 제가 다른 유튜브에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체력 관리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험 필기 끝나고 체력한다고 한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갑자기 하게 되면 다치게 됩니다. 특히 햄스트링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상을 입으니까 보나 마나죠. 열심히 준비한 게 다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력 관리는 여러분 지금부터 꾸준히 30분, 40분, 50분씩 매일 기초 체력 관리해야 됩니다. 특히 햄스트링 부상 안 입으려면 평소에 운동장 같은 데 가서 달리기를 한 30m, 40m, 50m를 한 평소에는 연습할 때는 한 7, 80분 뛰다가 연습 마칠 때쯤에는 한 100% 전력 질주를 몇 번 해봐야 됩니다. 그게 반복하다 보면 햄스트링 안 다치죠. 그 다음에 1배 속시 받기를 하더라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7명의 합격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1배수 받기라도 S등급 9점 10점을 받으면 거의 합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확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S등급은 20%밖에 안 됩니다. 전체 면접생의 20%만 S등급 9점 10점을 줍니다. 그런데 10점은 주로 면접관이 사유서를 쓰라 하기 때문에 10점은 잘 안 줍니다. 그래서 S등급을 해도 거의 9점을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등급은 7.8점인데 7점은 최근에 7점은 주지 말한 내부 지침 비슷한 게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 면접관들이 만만하면 7점 주거든.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청 내부에서 아마 7점을 주지 말고 줄 것 같으면 A등급은 8점을 줘라. 이런 지침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7점이 아니면 8점 받거나 6점 받게 되죠. 변별력이 생기잖아요. 2점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A등급 중에도 8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8.9점을 받으면 배수 밖에 있어도 배수 하나로 확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수 밖에 있는 사람이 합격한 사람은 다 8.9점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조사서를 제대로 써야 됩니다. 아까도 몇 번 사례를 4가지 설명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지만은 사전조사서를 대충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전조사서를 보고 질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면접에서. 그리고 사전조사를 엉터리로 써놨다든가 내용이 부실하다든가 진정성이 없다든가 비상적으로 썼다든가 앞뒤 모순된다든가 이러면 그걸 가지고 압박을 하죠. 여러분 면접에서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압박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면접관 볼 때는 그 학생이 답변이 못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거의 한 90% 그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조사 단계부터 잘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물론 인적성 잘 봐야 되겠죠. 잘 봐야 됩니다. 인적성 문제는 다 별도로 설명 안 하겠지만 인적성 검사할 때 학원에서 면접 인적성 검사하는 지도하는 선생님한테 자기가 애매한 게 있으면 자세히 물어봐야 됩니다. 이 답은 몇 번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청렴성 분야, 그 다음에 동료의 비리 분야 이런 분야에서 여러분 답을 아주 젊은이답게 잘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남들과 차별화되는 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 면접에서는 아주 자신감 있는 말투, 톤 굉장히 중요해요. 비록 약간 답의 내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하면 그건 좋은 점을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 면접에서는 희생한 경험, 손해본 경험 있으면 그런 사례를 잘 제시해야 돼요. 동료와 잘 어울려서 팀을 잘 관리해서 성공한 경험
뭐 이런 거 사례를 잘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요. 인성 면접에서는 웬만한 사례들은 전부 다 질문들은 답변할 때 여러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의 방향도 중요해요. 답변의 방향.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읽어야 한다. 제가 유튜브에 강의한 적이 있죠? 그 답변 방향 중요합니다. 그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시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집단 면접에서는 굉장히 어떤 논리성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토론형 주의에서 찬반 논거를 묻는 문제에서는 논리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치경찰 일어나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이 막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 논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결론적으로 두 가지로 답을 하라고 그랬죠. 일어나 모델 문제가 많습니다. 같은 지구대 파주소 안에 국가경찰관인데, 국가경찰 신분인데, 국가경찰 사무를 하는 사람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면 자치경찰 사무만 별도로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자치경찰이 아니고 무늬만 자치경찰이지 이거는 업무만 가중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자치경찰 이제 일어난 모델은 반드시 어떤 방식이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일만 드러난 거죠. 일어난 모델은 그 자치경찰자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경찰에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좀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해도 좋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확한 법적 근거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무 면접에서는 법명, 법 이름, 그 다음에 법의 조문의 내용까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찰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냐 물으면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여기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칙 9조에 딱 나와 있어요. 실종 아동 발견을 위한 수색 시, 자살 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 시에, 그 다음에 재난 상황에서 긴급 구조를 위한 수색 시에, 테러 상황 발생 시에 구조 구국을 위한 인명수색. 요 네 가지 경우만 쓸 수 있다고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칙 경찰청 훈령이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단속 목적으로 드론 쓰면 사실 이거 규칙 위반입니다. 범죄 수사 목적으로 쓰면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규칙은 앞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어요. 드론을 좀 더 폭넓게 쓰려고 하면 이 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이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정확한 법적 근거 내용.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대책 이런 게 많이 나왔다. 정신질환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가? 이 여기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44조 50조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경찰관이 뭔가 정신과 의사에게 진료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규정이 44조 50조입니다. 이건 44조 행정 입원 50조는 응급 입원이요. 44조 50조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명확히 설명해야 되죠. 정신질환자 대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사례는 예를 들면 임팩팅 사례, 북구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 콜센터에서 악성민을 상대한 경험 이런 건 좋죠. 얘기하면 좋죠. 집회지휘자 아까 설명했습니다. 시민의 불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에 더 중점을 두고 답변하는 게 좋다. 이 실무 면접에서는 법적 근거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무 관련 법령에서는 제가 이런 걸 강의해요. 제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초점이 안 맞아서 이렇게 보이려나? 그래서 저기 빠졌네요. 잠깐만요. 그래서 실무 관련해서는 인권 기본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하는 법률 이런 거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 직무 공권력 강사 관련해서는 경직법, 그 다음에 경찰 물리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이거 2019년에 새로 생겼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시법, 체정활동 규칙, 정신건강복지법, 경찰 수사사건 공보규칙,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칙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생 관련해서는 김영란법, 그 다음에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특히 8조, 영령법 8조 중요합니다. 도로교통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법의 차이, 구별. 이게 지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각종 범죄 처벌 관련 특별행법입니다.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 특례법, 가정폭력 특례법, 성매매 알선 방지법, 그 다음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이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죠. 이용구 차관, 택시에서 폭행 사건, 이 법을 적용 안 했다 해서 경찰이 비난을 받고 있죠. 이 특가법이 나오는 거예요.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하면 가중처벌한다. 특가법이잖아요. 그 다음 아동복지, 아동학대 관련된 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정보통신망법이죠. 정보통신망에 뭐 모의관의 명예훼손 글을 올리면 이 법을 처벌이 됩니다. 그 다음 동물 반려견 문제 크죠? 그 다음 식품위생, 음악산업, 노래방. 이건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거는 노래방, 노래연습장이죠.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 이런 것들은 다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를 담고 있죠. 자, 그래서 경찰 면접에서 여러분 최종 합격하려면, 경찰 시험에 최종 합격하려면 균형 감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사, 필체면, 이게 뭘까요? 이 5가지 다 골고루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적성, 사전조사서, 필기, 체력, 면접. 이 5가지 다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가산점도 면접이 들어가지만 인사, 필체, 면가 또는 인사, 필체, 면 5가지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면접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성 면접 5분에서 7분, 집단 면접 25분에서 30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죽으라고 준비하죠. 필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노력이 모여서 크게 되는 거예요. 적소성대란 사자성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사필체면이 다 골고루 되려면 적소성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균형 감각이에요. 어느 한쪽이 너무 치우치면 여러분 떨어집니다. 자, 경찰 면접, 경찰에 합격하려면 인사필체면 모두를 다 골고루 잘해야 된다. 적소성대의 마음으로 임하면 경찰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경찰 면접 코칭한 결과 분석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마지막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